고고학자들이 투탕카멘의 미라가 잠들어 있던 석관을 열자 그 가슴에는 중앙에 반투명한 돌이 박힌 호화로운 장식품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돌은 과학에 의해 밝혀진 다른 어떤 광물과도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라오에게 이런 보석을 선사한 것은 하느님이 틀리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일부만 옳은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토픽입니다. 100여 년 동안 이 돌의 기원은 수수께끼에 쌓여 있었는데 마침내 과학자들은 그 수수께끼를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그 화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투탕카멘의 무덤. 이집트 룩소르 거리에서 수킬로미터 떨어진 나일강의 왼쪽 해안가에 왕가의 계곡으로 알려진 바위산 계곡이 있습니다. 18세기 이후 가장 먼저 이것을 주목한 것은 보물을 노린 사람들이었고 그 후에는 고고학자들이 이곳에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총 63개의 무덤이 발견되었는데 그중 많은 무덤들이 도굴된 상태였습니다. 20세기 초기에는 왕가의 계곡에서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졌었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유지의 그룹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그들에게는 발굴 조사를 위한 자금이 있었습니다. 이 발굴 결과 1922년에 영국의 연구자 하워드 카터와 발굴 후원자인 커나번 백작이 여러 사람과 함께 무덤을 열었고 그 무덤이 고고학계의 일대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이 무덤은 왕가의 계곡에서 그 이전에 행해졌던 발굴 조사에서 나온 쓰레기 더미 밑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도굴꾼들의 약탈을 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고대묘 도굴꾼들이 침입하기는 했지만 어째서인지 몇 가지 장식품과 향을 훔쳐갔을 뿐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문제가 없어서 투탕카멘의 무덤은 카터와 같은 연구자들에게 아주 이상적인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발견으로 고대 이집트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그때까지 전문가에게만 알려진 투탕카멘 자신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잠깐, 저희 채널에는 투탕카멘의 저주에 대해 추천할 만한 영상이 이미 있습니다. 신비현상이나 고고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보세요. 가슴 장식 속 스캐럽. 투탕카멘의 무덤은 도굴꾼들에게 파손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고학자들은 훌륭한 유물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의 세계관으로 인해 이러한 유물들은 사후세계에서도 신성한 파라오의 곁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중 하나가 왕의 가슴에 놓여있던 놀라울 정도로 아름다운 가슴 장식입니다. 가슴 장식의 중앙에 있는 것은 미라를 보호한다고 되어 있는 스캐럽, 풍뎅이 모양 장식입니다. 스캐럽이 앞발로 들고 있는 것은 두 마리의 코브라가 달린 배와 달을 상징하는 호루스 신의 눈이라는 생동감 있는 유물입니다. 상부에 있는 초승달 안에는 신인 토트와 라 호라크티가 투탕카멘에게 왕관을 수여하고 자신들과 대등한 존재로서 그를 하늘의 세계로 맞아들이고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이 가슴 장식을 발견했을 때 하워드 카터는 스캐럽이 소재가 된 아름다운 연두색 돌을 카르세도니라고 불리는 석영의 일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카르세도니는 희귀한 돌은 아니기 때문에 이 유물은 한때 흥미롭지만 평범한 것이라는 범주에 포함되었습니다. 연구자들이 스캐럽 돌이 아주 진귀한 물건이라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졌던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이것은 돌이 아닌 유리로 지구상에서 리비아 사막 이외의 장소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스캐럽은 정말로 투탕카멘의 신의 권력을 나타내기 위해 신들에 의해 지상으로 보내졌던 것일까요? 스캐럽의 수수께끼. 흑요석과 같은 천연 화산 유리는 녹았던 용암이 빠르게 식으면서 만들어집니다. 그 결과 물질 속 원자들은 서로 결합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많은 돌과 같은 질서정연한 결정 구조를 형성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돌과는 전혀 다른 비결 정체가 생깁니다. 화강암과 흑요석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이 두 암석의 성분은 같지만 각각 다른 조건에서 형성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캐럽의 소재인 리비아 사막 유리 혹은 리비안 글라스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외계인이 관여했다고 하는 설까지도 있습니다. 리비안 글라스가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은 것은 투탕카멘의 무덤이 발견된 지 1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1932년에 영국의 지리학자 패트릭 클레이튼은 리비아와 이집트 사이의 사하라 사막에 있는 거대한 사막대지를 조사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발견된 물건 중에 연두빛의 진기한 유리 조각을 발견했고 그 유리는 리비아 사막 유리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바로 이 돌, 본 기억이 있지 않으세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돌로 투탕카멘 스캐럽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광물은 세계 어디에서도 발견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가설이 생겨났습니다. 클레이튼 자신은 리비안 글라스가 말라붙은 호수의 석영 퇴적물에서 형성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리비안 글라스는 성분으로 따지면 거의 순수한 이산화규소로 본질적으로는 일본 모래와 다를 바 없지만 전혀 다른 유리 모양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그 성분 속에 우주기원의 혼인물이 포함되어 있던 것으로 이 혼인물은 오래전에 이미 탄생한 지구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도달한 것입니다. 리비안 글라스는 사하라 사막에만 있기 때문에 가장 희귀한 광물 중 하나입니다. 물론 투탕카멘의 가슴 장식에 있는 것은 제외입니다. 바로 태양신, 나가 지상의 총독이자 아들인 투탕카멘에게 보낸 귀중한 선물이 아닐까요? 돌의 우주적 기원. 그렇다면 이 돌은 어떤 점에서 진귀하다고 여겨지고 있는 것일까요? 리비아 사막 유리를 분석한 결과 그 형성에는 섭씨 1600도 이상의 온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지구상의 화산이 방출하는 열의 최고 온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하라 사막 근처에 화산은 없습니다. 만약 이 돌의 기원이 화산이 아니라면 리비안 글라스의 기원을 지구 밖에 있다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여겨졌습니다. 1950년대 영국 작가 레이먼드 드레이크와 소련 수학자 마티스 아그레스는 각각 독자적으로 외계인이 만든 엔진의 불꽃 속에서 형성됐다고 추측했습니다. 이들의 가설은 베릴륨 10과 알루미늄 26의 방사성 동위원소 함량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투탕카멘 무덤에 돌연되는 100만 년 이하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지금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때에 사막에 있는 거대한 우주선 기지에서 몬스터급 우주선이 날아와 제트 엔진의 불꽃으로 모래를 뜨겁게 달구어 녹여버린 것입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외계인에 의한 것이라는 설을 진지하게 다루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연대 측정도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돌의 우주기원설은 아직도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유력한 가설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학자들은 리비아 사막 유리가 임팩타이트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임팩타이트란 지구와 다른 천체가 충돌함으로써 형성되는 광물을 말합니다. 더구나 이 광물이 탄생한 것은 비교적 최근으로 약 2900만 년 전입니다. 어떤 설에 의하면 지구에 충돌한 것은 큰 소행성이거나 사하라 사막의 모래에 낙한 혜성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지구상에서는 재현 불가능한 막대한 압력과 온도가 일시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리비안 글라스의 이리듐, 철, 코발트, 크롬, 니켈이 혼입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물질들은 녹은 모래 속의 운석을 통해 들어갔을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가슴 장식의 돌의 기원이라면 어딘가에 충돌로 만들어진 운석의 구덩이인 클레이터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설에 따르면 소행성은 대기권에 돌입했지만 지구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공중에서 폭발했다는 것입니다. 공중 폭발 에너지의 강도는 100메가톤으로 그 에너지에 의해 방출된 섭씨 2000도에 달하는 열로 모래가 녹아
리비안 글라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티샤는 설탕을 녹여서 황금빛 카라멜을 만들죠.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러한 프로세스로 리비안 글라스가 형성된 경우 크레이터는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수께끼 풀이 2019년에 투탕카멘의 무덤에서 발견된 돌에 수수께끼가 풀렸습니다. 호주와 오스트리아의 두 연구자 아론 카보시와 크리스천 코이벨이 리비안 글라스의 조성을 조사하여 서경의 고온 결정체인 크리스토발라이트 소량과 내화성 광물인 지르콘의 알갱이가 남아있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연구자가 지르콘의 내포물을 자세히 살펴보니 그 안에 레이다이트라는 광물이 있었습니다. 이 광물이 형성되는 것은 운석이 충돌했을 때나 실험실에서 30기가파스칼의 압력을 가했을 때뿐입니다. 규산 지르코늄의 희귀 변종으로 고온에서 지르콘에 막대한 압력이 가해졌을 때 형성됩니다. 소행성의 공중폭발로 인해 지표에서 고온의 열이 발생할 수는 있어도 그 충격파에 의한 압력은 수천 파스칼로 작아 위대한 투탕카멘을 위한 돌이 형성되기에는 불충분합니다. 그러나 소행성이나 해성이 지구에 충돌할 때는 강력한 망치와 같은 작용을 하여 수십억 파스칼의 압력이 생깁니다. 이것은 레이다이트의 형성에는 충분한 압력입니다. 하지만 이때 충돌로 만들어진 크레이터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 후보지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2007년에 위성 화상으로 발견된 이른바 케빌라 크레이터입니다. 일부 연구자들에 따르면 이 크레이터는 지름 1km의 소행성에 의해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크레이터가 충돌에 의해 생긴 것인지 그리고 리비안 글라스의 기원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이문이 남아 있습니다. 즉, 투탕카멘의 스케럽을 둘러싼 논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수수께끼 덕분에 고대 이집트에 대한 관심이 계속 높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만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우리는 좋아요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또 만약 고대 이야기에 흥미가 있으시다면 저희 채널을 자주 체크해주세요. 조만간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동안의 이별입니다. 여러분, 곧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